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2025년도 콘스탄트 김의 대기획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펀드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펀드에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개 국어로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되겠습니다. Economics class with mom, why never invest in a fund?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본어도 있죠. 마마토 이쇼니 마나부 게이자이 교시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도니 토시 시대와 제타이 이케나이 리우와 난데스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제도 확인해 보시고요. 프랑스 말도 있죠. 윈클라스 에코노미크 우롱 아프랑 아벡사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꾸아 에스크 주누페 점에 쟁베스티르 당쟁퐁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펀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부자들만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서민들은 투자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았다, 기금을 모았다. 그것이 펀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커다란 돈을 가지고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죠. 여러 사람 대신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대신해서 십시일반으로 만든 돈 가지고 주식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수수료를 빼앗아서 돈잔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은 별로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대체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겠습니다. What is a fund? 그 다음에 펀드와 난데시오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깨스껑퐁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시기인 1998년도 때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펀드가 도입돼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27년 지났거든요. 과연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 부자가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팔았던 회사나 판매인들은 부자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까이시아, 민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시오. 아마도 판매한 사람들, 판매 회사만 부자가 됐겠죠. 펀드 판매한 회사, 굉장히 부자인 회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개미들은요, 펀드에 투자해서 뭐 수익을 30% 냈다고 좋아하는데 다음에 40% 손실 나고 기타 등등 뭐 인사이트 펀드나 이런 거 중국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이거랑 동일하죠. 미국의 골드러시 기간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모두 달려왔죠. 금강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금을 캔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물론 금을 대부분 다 못 캤겠죠. 캐도 뭐 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도를 당하거나 흥청망청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극소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황금러시 때, 골드러시 때 서쪽으로 온 사람들, 서부로 온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곡괭이 팔고, 차 팔고, 그 다음에 그 금강과 관련된, 채굴과 관련된 장비를 판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억세고 질긴 청바지, 진을 팔았던 리바이스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바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러한 숙박을 제공한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만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때 역마차를 이용해서 돈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라주던 그 회사, 은행들이 지금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펀드에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것일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펀드를 팔면은요, 판매회사는 딜러 게임이 되겠습니다. 딜러 회사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판도 웃다
웃다 히토 닷게가 오카네 모츠니 낮다 대시오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펀드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야크 술리키야 왕뒤 르퐁 키스레 느브니 흐리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펀드에 가입했는데 투자했는데 왜 그 가입자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펀드를 판매회사는 무조건 이익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미션 때문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펀드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펀드의 잔고가 늘어났으니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그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물론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매년 챙기기 때문에 펀드 판매회사는요.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기타 등등이 떨어지고 오르든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오른다면 좀 더 많이 받겠지만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오르면은 오른 대로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비용 지불해야 됩니다. 내리면 폭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commission. 그다음 리우와 마산이 테스료노 다메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카 코즈들라 코미시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판 사람이 부자 된 것과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펀드 말고 펀드도 팔지만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ETF가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펀드를 대신해서 주식처럼 투자하는 상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펀드의 다양한 테마, 섹터 이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반영한 바로 ETF가 펀드처럼 부지기수로 판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식이나 지수에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et's invest in ETFs instead of fund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노 가리니 ETF니 토시시마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앵베스티르당 레떼 F 알라 플러스 뉘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TF가 없으니까 펀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자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ETF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TF에 투자하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거의 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펀드는 주식형 같은 경우 2% 3% 떼지 않습니까? 채권형도 1% 이내 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 평생 떼거든요.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에 비해서 너무나도 싼 수수료를 뗀다.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ETF의 장점이고 펀드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장점이죠. ETFs are tax free, fees are cheap too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ETF와 히카제 대수료와 야스이, 야스이가 좀 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떼F 네빠 쟁뽀자불 세네빠 세빠죠. 스네빠를 세빠라고 얘기합니다. 세빠 쉐르 아페이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ETF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형일 경우에는 그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내겠지만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펀드처럼 뭐 폐쇄형이니 개방형이니 뭐 여러 가지 조건들 환매 기간이니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바로 당일 거래가 되죠. 물론 3일 있다 주식처럼 돌려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자유롭습니다. 국내외 ETF 다 투자하기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해져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만나보시죠. 몇천 원씩 됩니다. 010-5473-9327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실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펀드는 한물 같습니다. 패러다임 변화해서 여러분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그래서 펀드가 아닌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펀드와 거의 유사하고 더 발전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재반 효율이 엄청나죠. 세금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래가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ETF사 the best,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는 I am the best 라고 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ETF가 제일 잘 나갑니다. 자, ETF가 사이코데스, 사이야쿠자 나쿠테. 자, 그 다음에 레테프 셀르토라고 또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리 ETF가 좋다 하더라도 자산가라면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소세 49.5%, 그 다음에 건보료, 상속세 증여세 폭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이 대신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분신, 화신, 아바타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투자한다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자녀 법인을 만든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아니죠. 30대, 300대, 100년 대계가 아니라 만년 대계 동안 세금 무산하고 투자선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개인이 아닌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요. 소시대, 고진대와 낙구대, 호진과 토시스루 요니 시마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요.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엘레송 장트르프리즈 앵베스티르 빨레 쟁비디비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급변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혹하는 상품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ELS에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Next time, let's find out why you should never invest in E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쯔규노 직강리와 ELS니 토시 시대와 제타이 이케나이 리우니 쯔이때 밑에 미마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La prochaine fois, on va découvrir pourquoi il ne faut jamais investir dans EL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모든 가족이 아빠와 함께, 자녀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을 즐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꼭 찾아가시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짜 컨설팅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료 컨설팅 받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자산관리, 은퇴설계, 투자관리, 절세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은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